안녕하세요. 오늘도 얼굴 없이 이제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직 10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하루 만에 김은두가 배우기인데, 배우기지 마스터하기는 아닙니다. 요거는 아마도 이 채널에 올려놓을 거니까 오늘 들으시고 나서 이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좀 보셔야지, 그래야지 좀 완전히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미 기본적으로 역수를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어렵지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정말로 한 번도 사주나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다. 나는 이제 천간지지가 뭔지도 모른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는 오늘 좀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옛날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 얘기들만 좀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좀 사주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내용들, 아마 유교재가 카페에도 기본적인 그 암기사항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기초 지식을 좀 가지신 다음에 다시 보시면 어렵지 않게 그 김운둔갑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목표는 이제 김운둔갑에 대해서 기본적인 스키마, 이런 게 김운둔갑이구나. 요 정도를 아시고 가시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김운둔갑을 조금이라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몇 가지 좀 처음 보는 테크닉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정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처음으로 이게 그 전체 공개로 스트리밍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유교재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어쨌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있으시면, 여기 나오는 PPT는 유교재가라는 카페에 있고요. 아마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제 거기 링크로 오시면 거기서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트리밍 100명이 목표입니다. 동시 접속자 수 이제 100명. 오늘이 몇 분까지 오실지 잘 모르겠는데 평상시 때 이제는 한 60명 정도까지 오셨으니까 오늘은 60명을 넘어서 70명까지 오면 참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채널 자체는 이제 요거 올리고 이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올리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올리고 나면 한 100명은 금방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 이미 채널 구독자 수가 한 9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00명 정도는 이제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PPT로 스트리밍 하는 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그거 찍어가지고 그 내용도 한번 올려볼 테니까 그냥 이렇게 혼자서 PPT 틀어놓고 아는 분들이랑 이런 거 나눔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특히 유교재가에서 나 요거 정도는 좀 한번 유교재가 식구들이랑 좀 나눴으면 좋겠어 하는 거가 있으면 이렇게 방송을 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제 공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트리밍 방송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저한테 미리 말씀을 주시고 어떤 내용을 할 거다, 자세한 커리큘럼까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이런 내용 해보고 싶은데 해도 되느냐 물어보시면 이제 제가 그 스케줄이랑 시간 같이 맞춰가지고 공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이제 늘 말씀드리는데 중간중간에 잘 못 알아들으신 거나 아니면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이제 옆에다 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시간 날 때 그 답을 드리니까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종류 역술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 방송을 하다 보면 가끔씩 전혀 지금 이 스트리밍 중에는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사주 올리고 제 사주도 좀 봐주세요 그러시는 분들을 다른 방송에 보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사주를 봐드리는 그런 방송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거는 조금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옛날 얘기 파트는 다들 아주 편안하게 잘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인 얘기 들어보면 좀 한자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냥 대충 눈치껏 한자는 뭐가 무슨 글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명징투파는 이제 중국에 내려오는 이제 그 도교 문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대만 쪽에 있었던 문파인데 유명해진 거는 이제 그 12대 장문인이셨을 거예요, 아마. 예. 그 장려문 선생이 그 일본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일본 역술계가 진짜로 완전히 그 한번 파란이 일어나게 됐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해진 문파가 됐습니다. 뭐 시작하기 전에 그냥 여담같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때 이제 번역돼서 나온 책 중에 이제 그 아부태산 전집이란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그 사주에 있어서 아부태산 선생의 전집, 사주 전집은 뭐 거의 그 한국 역술계 뿌리가 되고 토양이 된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거기서 많이 벗어나서 한국 나름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전을 했지만 그 전까지 이제 그 한국에서 아마 4.19, 5.16 막 그럴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부태산 전집이 전해지면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지면서 그 전까지 있었던 그 사주가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아부태산 선생은 이제 그 일본 분이신데 그 중국에 가셔서 그 말로는 이제 역술 책들을 수집해 오셨고 뭐 그 당시에는 뭐 전쟁 중이고 그 일본이 침략을 했으니까 거의 그 수탈을 해오다시피 해서 거의 배로 몇 척 정도 분량의 역술 서적을 이제 그 중국으로부터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 겹친 거 다 빼고 이렇게 해서 자신이 이제 다시 재정리한 거를 내놓은 것이 이제 아부태산 전집이고요. 아부태산 전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아마 초창기 때 그 70년대, 아니 60년대, 70년대 사주는 거의 아부태산 선생 공부를 배우신 분들이 시작하셨고, 뭐, 유명하신 이제 박재산 선생도 이제 초창기 때는 그걸 공부를 하셨었고요. 주로 이제 신육천 선생이 최초로 번역을 해가지고, 아름아름 이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그것이 비전서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유김 역시도 마찬가지로 초창기 유김을 공부하신 분들 대부분이 또 아부태산 전집에 유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미두수 역시도 아부태산 전집에 있는 자미두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부태산 전집에 여기저기 이제 짜집기에서 올라간 것이 초창기 때 명문단 서적 중에 그런 것이 참 많았었습니다. 오늘은 시작할 때 벌써 40분이 넘게 와 계시네요. 예,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김은능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예, 조금 의외네요. 다른 거가 조금 더 이제 관심이 많으실 거로 생각했었는데, 그 책들마다 그게 좀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신 대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어떤 책을 보고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저것 이제 여기저기 있는 것 중에 그냥 제가 해봤을 때 가장, 이런 식으로 응험이 나타나는 것이 많이 있었다 하고 생각되는 그런 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의 그 뜻은 그 자료들마다 좀 다 다르니까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시고 가장 응험이 있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은둔갑의 유래는 옛날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거는 무슨 꼭 기억하셔야 되는 얘기도 아니니까요. 김은둔갑의 유래는 기원전 3000년 정도 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황제, 여기서 황제는 이제 엠페러 할 때 그 황제가 아니라 누르 황입니다. 그래서 그 노란 왕 그쯤 되겠죠. 그 중국의 황제, 그 한의학에서는 이제 황제 내경의 황제고요. 그
황제와 치우의 전쟁 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뭐 이걸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요. 2002년도 월드컵 때 이제 붉은 악마가 이제 그 치우천왕을 형상화했다. 도깨비나 이런 것들이 다 치우천왕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1990년대 이전에는 그런 얘기는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치우천왕이 우리 민족의 조상이란 말은 1990년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고, 이제 사실 치우천왕을 조상으로 모시는 데는 이제 중국의 묘족입니다. 근데 그 묘족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중국 내에서 중심 세력, 한족 다음에 중심 세력으로 서기 위해서 치우천왕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이렇게 날조한 거다. 그냥 치우천왕 얘기는 중국의 산해경이나 중국 신화에 있는 인물의 하나에 불과하지 묘족이나 우리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가 이제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믿음에 달린 것인데 저 역시도 이제 1990년대 이전에는 이제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90년대에 들어서 한단고기가 나오면서 자오지한웅과 이제 치우천왕이 같은 존재다 이렇게 되는데 한단고기 자체가 그것이 진짜 역사서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론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화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기본적인 신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가 이제 이렇게 문명을 열어서 문명 사회를 했는데 어떤 이제 저쪽에 야만족이 있는데 그 야만족의 부족장이 이제 치우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야만족이다 보니까 잔인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문명을 부수고 그리고 반문명적인 그런 부족이었기 때문에 황제가 거기를 치우를 이제 치러 갑니다. 치우는 이제 머리가 동이고 그리고 이마가 쇠같이 돼 있고 눈이 4개고 팔이 6개가 달린 그런 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때 이제 주장한 게 이제 귀면화, 다시 말하면 이제 귀신의 얼굴을 한 기와의 모습이 치우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눈이 4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괴물로 묘사가 되는데 그래서 그 괴물과 함께 부하 72명 또는 81명 어디에는 48명 각각 다 다릅니다만 이런 부하를 데리고 있었고 풍백우사를 신하로 데리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에 나오는 한웅하고 연결이 된다. 이런 부분에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제 이 치우는 거의 이제 신통력을 가진 그러한 요괴였습니다. 그래서 비와 바람과 번개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문명인인 황제는 이길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진암차를 만듭니다. 나침판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나침판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비바람 안개 속에서 헤매지 않고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술로부터 주술의 과학이 이긴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을 사용해서 주술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냈더니 카페에 올렸던 구천현묘 원군, 다시 말하면 구천현녀라 불리우는 여자 신선이 내려왔습니다. 특징은 얼굴은 여자의 얼굴이고 몸은 새의 몸이었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에 인두조신, 사람 머리에 새의 몸을 가진 그런 존재가 내려와서 3대 천서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천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3대 천서는 도교 육신통하고 통하게 됩니다. 도교 육신통은 천문, 지리, 인사, 귀신, 시기, 술수 이렇게 6가지라고 했었죠. 불교 육신통하고는 다릅니다. 불교 육신통이 천한통, 천이통 이렇게 나가는 것과는 다르게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문은 이제
그 태을신수란 것이고, 지리는 기문둔갑, 인사는 유김신과 이렇게 돼서 지금 명징투파에서 전수되기로는, 그래서 천문에 해당하는 것은 시기, 다시 말하면 찬스를 만들기 때문에 태을법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용사를 하는가, 언제 무엇을 하는가, 언제 수도를 옮기는가, 언제 성을 쌓는가, 언제 전쟁을 시작하는가, 이와 같이 그 국가나 단체들이 무엇인가 움직이는 시기를 정하는, 그래서 천시와 시기, 이 세 가지 육신통 중에 천시와 시기를 정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태을신수는요. 그 다음에 기문둔갑과 술수는, 그러니까 기문둔갑은 이제 지리와 술수가 되는데, 이 기문둔갑은 지위와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위란 것은 내가 출세를 하기를 원하고, 내가 승진을 하기를 원하고, 내 신분이 상승되기를 원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문둔갑은 내 신분과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다. 태을신수는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그 로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것 조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유김은 인사이면서 귀신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 간의 인연이라든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화합시킨다든지 또는 친한 사람을 갈라놓는다든지 이렇게 인간관계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 천문과 시기를 합쳐서 천시라고 하고, 그리고 지리와 술수를 합쳐서 지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리는 그 땅지자의 이칠이자가 아니라 땅지자의 이익이자입니다. 땅의 이득. 그래서 땅의 이득으로서의 지리는 그 지리와 술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인화, 사람 간의 화합은 인사와 귀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천시, 하늘의 때와 지리, 땅의 이득과 인화, 사람 간의 화합, 이 세 가지가 3대 천서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천서는 도교 육신통을 만들고, 이렇게 하늘의 시기, 땅의 이익, 사람의 화합, 이 세 가지를 만들어내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 지리에 해당하는 땅의 이득에 해당하는 것이 기문둔갑이 되고, 이제 이 기문둔갑을 포함해서 이 3대 천서, 이 3대 천서는 이제 그 황제한테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황제한테 전수가 되고, 그 9천여 년은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3대 천서를 전수한 그런 전쟁의 여신으로서 유명하고, 세 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천강 36법과 지살 72법이라는 도술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살 72법이 이제 손오공이 익힌 72둔갑술입니다. 그래서 둔갑이란 것도 기문둔갑의 둔갑과 또 섞여 있는데, 여기서 둔갑은 이제 법기문이라고 합니다.